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경제 망가진 중국 예금 인출 중단 이어 체크카드 결제 차단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경제가 망가져가고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나옴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게 돌아갈 것이에요.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자체가 미국의 채권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든든한 배경, 이것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중국 경제가 망가져가면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농촌은행에서 지난 4월부터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이유로 예금 인출을 중단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시위가 벌어졌는데 유혈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지난 21일 은행보험감독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중국 당국은 중국주택도시농촌개발부 그리고 인민은행 등 관련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지방정부가 아파트를 적시에 인도하고 민생보장, 안정보장 사업을 더 강력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민들을 달래고 있죠. 즉 중국 당국은 이날 농촌은행의 부실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지금 농촌은행에서 문제가 생겨서 유혈 사태까지 벌어질 정도, 지금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서 강제로 진압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유혈 사태가 벌어졌고, 이 유혈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이러한 액션을 취했다라는 것이죠. 문제가 됐던 위저우 농촌은행, 상처 이후이 민 농촌은행, 쩌짱 황하이 농촌은행, 카이 펑신 둔팡 농촌은행 등 4개 은행 고객에게 단일 기간당 1인 10만 위안, 약 1935만원 이하의 예금을 대신 먼저 지급하라고 무마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1인당 10만 위안이에요. 1인당, 물론 단일 기관당이니까 4개의 기관에 다 포함이 된 사람은 여기에 곱하기 4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바구니에 보통 담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것인데, 지금 10만 위안이라는 것은 1935만원 미만으로 여기에 가입을 했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소득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안정화시킨다. 그러나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지금 문제가 해결해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듯 지금 인민들에게 좋은 손길을 보내고 있는 중국이 더욱더 인민들을 압박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증권일보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산둥, 하이난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거래가 제한됐다고 하죠. 현금 인출뿐만 아니라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의 온라인 거래까지 제한이 됐다. 그러면 여기 어떻게 되냐? 은행에 가서 무엇은 일이든지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즉 카드로는 계좌에 입금만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중국 행동은 농촌은행뿐만 아니라 국영은행까지 동참해서, 그리고 지금 국영은행 4개 은행이 지금 동참이 되어 있는데, 이 국영은행까지 동참해서 인민들에게 은행을 믿지 못하게 조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 경제 망가진 중국 예금 인출 중단 이어 체크카드 결제 차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중국 농촌은행의 문제는 재정 자립도가 약한 은행이 무리하게 자금을 끌어모았지만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돈을 되돌려줄 수 없으면서 생긴 일입니다. 농촌은행 같은 경우는 돈을 끌어들이기 어려워요. 그래서 고이율로 딱 말하고 여기에 돈을 받게 되면 이제 은행이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것을 은행의 이율을 받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형태가 되죠. 그러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중국의 경제가 망가진 상황, 이러면서 은행들도 지금 부실화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농촌은행들은 지방은행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지방은행도 어느 정도 쉬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태가 일단락된 뒤 중국에서는 범죄 예방을 이유로 여러 지역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중단해 예금주들의 불안감이 더욱더 커지는 상황.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예금 예방을 이유로 예금 인출이 중단됐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예금 인출이 중단이 되었다면 이것에 대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이징, 산둥, 하이난 등 지역에서 체크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과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 온라인 거래가 제한된 것이죠. 카드로는 오직 계좌에 입금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은행 측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수상한 거래가 빈번하게 발생한 계좌를 대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해서 카드 사용 제한 조치를 강화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좌에 거액이 입금되고 곧바르게 이체된 경우, 그리고 새벽에 고액이 여러 번 빠져나간 경우,
그리고 동일한 금액이 온라인 결제로 여러 차례 지급된 경우 등은 카드 사용이 중단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행 측은 각각 자금 세탁, 도박, 온라인 도박 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서 카드를 타인에게 불법적으로 임대, 매매해서 범죄에 이용되는 징후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가 분명히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계좌 잔고가 잔액이 적고 이체 거래가 없는 휴명 계좌에 대한 정리도 강화되었습니다. 베이징의 한 은행 관계자는 3년 이상의 무거래 계좌, 그리고 잔액이 12위안 미만인 계좌, 신용카드 대금 결제나 개인 대출금 상환 등이 약정되어 있지 않은 직불카드, 체크카드, 당좌 계좌 등은 휴명 계좌인지 조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조사 결과에 따라서 동결될 수 있다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산둥의 한 은행 창구 직원은 본사에서 지점별 휴명계좌 비율을 20% 이하로 유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지침에 따라 지점에서는 처리 작업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필요 없는 계좌는 딱 날려버리고 여기에 남은 잔액들은 다 그 은행에 이관이 된다든지 이런 방식이 되겠죠. 중국에서는 작년과 재작년에도 은행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것을 막는다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번 계좌 동결을 지켜보는 예금주들의 입장은 그때와는 사뭇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 중국 여러 지역에서 건설 중인 아파트가 도중에 중단이 되고 주택 구매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들이 경제난으로 대출금 상환 등을 중단하는 등 은행권의 대출 부실이 급격히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은행이 너무 부실화되었다. 이 부실화된 것을 이 인민들에게 전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기에 얼마 전 허낭성과 안우이 마을은행에 총 7조 원대의 예금이 4월 중순부터 인출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예금주들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 인민들이 시위를 벌였던 것이죠. 중국 웨이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예금 중단을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은행들이 예금 인출을 막는 방식으로 현금 부족 사태를 넘어가려 한다.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 예금 인출을 중단시키고 어느 정도 유야무야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융통이 되면 그때서야 돈을 인출시키겠다. 이러한 의혹이 담은 게시물이 지금 SNS를 통해서 막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내 예금이 불법 계좌 거래에 연루되었는지를 은행에서 결정하다니 은행은 법 집행기관이 아니다. 예금주의 예금을 마음대로 동결하면 소송감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죠. 결국은 내가 이렇게 하는데 법원에서 결정할 일을 왜 은행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느냐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죠. 또 다른 네티즌은 체크카드는 마음대로 쓰라고 은행이 발급해 준 것이라고 하면서 빈번한 거래로 의심이 돼 카드 사용을 중단시켰다라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왜냐하면 체크카드는 마음대로 쓰라고 했는데 여러 번 썼다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SNS를 통해서 이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은행들은 지점을 방문해서 카드 동결 해제를 신청한 예금주들을 대상으로 이 조사 후에 문제가 없으면 이것이 확인이 되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SNS를 통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 이것들을 통해서 이들의 폭주를 막았다는 것이죠. 이에 각 은행 지점에는 이른 아침부터 카드 동결 해제를 신청하려는 고객들이 몰리며 북새통을 이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웨이보에 올라온 한 영상에서는 100여 명의 고객들이 은행 로비에서 장사진을 친 모습들도 보였습니다. 한 예금주는 수입이 들어오면 모두 은행에 저금을 하는데 돈을 쓸 때는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카드나 전자결제로 해결한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카드를 동결되면 당장 생활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소연했습니다. 이번에 예금주 계좌를 동결한 은행들은 중국의 초상은행, 공산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핑안은행 등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초상은행, 공산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들은 중국 4대 은행 중에 하나예요. 4대 은행들이 지금 다 연루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핑안은행은 다른 은행이죠. 한 네티즌은 은행들이 예금 동결 사태가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을 합니다. 예금주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겨서 이 돈을 다른 곳에 투자하게 하려는 정부의 술책. 그래서 너희들 투자하지 마. 은행 믿을 게 안 돼. 다른 곳에 투자해야 돼. 이러면 부동산이나 아니면 증권에 투자하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한 네티즌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무너지고 있다.
정부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심어줘 밑빠진 독이 된 부동산에 돈을 쏟아붓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언급했다시피 불안감을, 은행을 이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조성시켜서 이제 부동산이나 아니면 주식시장으로 몰려가게 만드는데, 특히 부동산은 지금 헝다그룹의 그 몰락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려워져 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황을 보면 지금 농촌은행의 문제, 지금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번에 또한 체크카드 문제도 이제는 은행을 믿을 수 없어.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투자해봐야 돼 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이제 부동산으로 돈을 몰리게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